다들 저한테 이 나이에도 어떻게 현역에서 활동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식사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영양소를 한 가지 꼽으라 물으신다면 저는 라고 답변합니다. 건강한 식사의 본질은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사에 대해서 만나 뵈었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시영 박사입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가 되면 제 나이도 93이 됩니다. 다들 저한테 이 나이에도 어떻게 현역에서 활동하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니죠. 하루의 리듬을 조용히 조율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식사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식사는 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몸이 되고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지만 양보다 질과 리듬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은 아주 단순하게 먹습니다. 밥 한 공기보다는 가볍게 누룽지에 채소와 계란을 곁들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고루 들어있으니 몸이 깨어나고 뇌가 맑아집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식사, 정신을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점심은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시간에 먹습니다. 대개 현미밥, 두부, 생선, 나물 중심의 한식 위주로 먹습니다. 소식을 원칙으로 하고 80%쯤 배부를 때 멈춥니다. 조금 부족하다, 좀 아쉽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오히려 오후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소식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과식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덜 먹는 습관이 건강의 비결이 됐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저녁은 가장 간단합니다. 때로는 과일 한두 쪽, 때로는 죽 한 그릇으로 마무리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 이게 제 철칙입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숙면이 어렵고 아침에 뇌가 피로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마음도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중요한 건 음식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저는 식탁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마음이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곤 합니다.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특별한 보약보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세로토닌을 높이는 웃음과 대화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운데 약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장을 돌보아야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 면역 체계가 건강하고 안정이 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본부이자 세로토닌의 공장입니다. 장 속 환경이 좋아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면역과 정서 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진다고 할까요? 그 핵심에 바로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자연 발효 음식은 유익균의 보호입니다. 된장은 천연 항생제라 할 만큼 강한 항균 작용을 하고, 김치는 살아있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청국장은 아예 살아있는 유익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벽이 든든해지며 유익균들이 장 안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자극합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장 건강은 곧 면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 속 환경이 좋으면 세로토닌이 풍부해지고, 세로토닌은 면역세포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장이 나빠지면 세로토닌 분비도 떨어지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단순히 소화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방어력을 함께 키우는 식품입니다. 결국 면역은 꾸준히 발효 음식을 섭취하고 따뜻하게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영양소를 한 가지 꼽으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답변합니다. 즉 식물 속 천연 화학 물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보다 근본적이고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을 가진 물질입니다. 식물이 햇빛, 벌레, 병균, 바람, 추위 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색소, 향, 쓴맛, 떫은 맛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 식물을 먹으면서 그 방어력을 함께 얻는 것이죠. 파이토케미컬의 역할은 세포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막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며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포의 청소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가공된 음식을 먹습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정제유, 인스턴트 식품에는 파이토케미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색이 진한 자연식품, 예를 들어 보라색 가지라든가 빨간 파프리카, 녹색 브로콜리, 검은 콩, 흑미, 시금치, 케일 같은 식품에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훌륭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국에 들어가는 마늘, 파, 버섯, 시금치, 김치, 다시마도 모두 파이토케미칼의 보고들이죠.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발효의 조화 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찾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항염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화 질환인 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모두 만성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파이토케미칼은 바로 이 염증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연의 시간을 함께 먹는 일입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 햇빛과 바람을 먹으면 제철 식품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파이토케미칼을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양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은 인공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은 수천만 년 동안 자연식에 적응해 왔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음식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 미량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그중 일부만 인위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즉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은 불규칙하고 가공식품이 많고 운동량은 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양제가 보조적인 안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비타민 D나 오메가3, 비타민 B,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식사로 채우고 모자라는 만큼만 영양제로 보완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식사가 불규칙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이 약하거나 세로토닌 리듬이 깨어진 사람은 영양제의 흡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결국 장과 뇌가 안정된 상태에서 영양이 흡수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양제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고 철분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적정선 안에서 가장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부족한 상태가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자극합니다. 영양제는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몸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양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찜 요리가 좋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보다 안정, 속도보다 리듬을 원합니다. 찜 요리는 불에 직접 닿지 않아 산화가 적고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재료 본연의 수분과 향을 살려내면서도 담백하게 익힙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나트륨이나 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이나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산화되고 발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찜은 100도 이하의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기 때문에 음식이 부드럽게 익는다는 것 자체가 세포를 보호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의 찜 식단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발효균이 함께 들어와 장이 훨씬 안정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중요합니다. 찜 요리는 그런 점에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음식입니다. 뜨거운 불에 볶거나 굽는 음식은 몸에는 피로를 남깁니다. 반면 찜은 먹은 뒤에도 편안하고 몸이 고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에게도 찜 요리 습관을 권합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가 편하다고 하지만 영양은 약합니다. 찜은 느리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세포를 쉬게 하고 위를 보호하며 몸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음식부터 천천히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찜 요리는 조리법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불의 세계를 낮추고 기다릴 줄 아는 시간, 그 속에서 음식의 본래 향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의 속도도 낮아집니다. 저는 소식은 이미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사의 본질은 단순히 적게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리듬 있는 식사, 즉 규칙성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은 세포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과 호르몬 리듬이 흔들리고 피로와 면역 저하가 뒤따르게 되죠.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식, 제철식, 단순식입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이 살아있는 식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색이 진한 채소, 통곡물, 해조류, 발효식품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면역의 기본틀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은 그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어 몸의 리듬과 가장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찬 음식, 급한 식사는 몸을 차게 하고 장을 긴장시킵니다. 반면 따뜻한 국물, 데친 나물, 찜 요리는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몸의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함께 먹는 식사, 즉 관계의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나누는 식사가 훨씬 건강합니다. 대화하고 웃는 순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함께 먹는 밥상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온도입니다. 결국 100세 시대의 식사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적게, 제때, 따뜻하게, 그리고 함께 감사히 이것들을 지키면 약보다 강한 회복력이 생깁니다.